안녕하세요. 역사가 보여의 김여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4.19 혁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4.19 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당연한 일입니다. 학창시절 교과서를 통해 배운 내용이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내용들만 접하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4.19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그를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을 가질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그를 평가해 볼 작은 생각의 틈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정말 나쁜 독재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진실들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진실을 알고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다만 왜곡된 역사만큼은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을 알고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을 던진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먼저 4.19의 시작이었다 볼 수 있는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실시된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인데요. 알려진 대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실시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은 몰랐고 이인자였던 이기붕과 자유당이 벌인 일이었을까요? 정확한 답은 안타깝게도 알 수 없다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을 법한 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병안으로 서거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는데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구태여 자신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심각한 부정선거를 지시했을까요?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도로 권력을 탐하는 인물이었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승만의 생애를 살펴보면 조선 왕조 때도 일제강점기에도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을 선택하지 않았고 민족을 위한 고생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이승만이 86세의 고령에 뒤늦게 권력을 탐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기붕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이 이승만의 눈을 가리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고령이었고 대통령이 사명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상 부통령 선거를 대통령 선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조병옥과 장면은 서로 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하여 경합했습니다. 자칫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50세도 안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이런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도 몰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는 4.19 혁명의 화살이 어디를 향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산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의 구호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가 아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였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화살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이기붕과 자유당을 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것에만 근거하여 미루어 짐작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을 압제하는 독재자였고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물러나기만 간절히 바랬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적대적이긴커녕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화살이 이기붕과 자유당을 향했지 이승만 대통령을 향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시위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가 가려져 공산주의의 지시라고 오판한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자유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경 진압을 자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실종되었던 김주열 군의 시신이 한 달여 만인 4월 10일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달하자 결국 이승만 대통령에게까지 모든 진실이 전달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부상당한 학생들을 방문하여 위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병원에 찾아가 늙은 내가 총을 맞았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희생당했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학생들은 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라며 이승만을 위로했고 병원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은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고 국가적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교수들이 4월 25일 시위에 참여하고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이날 처음 이승만 하야 구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호가 등장한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자진해서 하야를 선택합니다. 세계 그 어떤 역사를 살펴봐도 독재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인물 중 이승만 대통령처럼 순순히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 국민들은 이화장까지 그를 배웅했으며 이화장 담벼락에는 온통 국민들이 붙인 이승만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비는 벽보로 가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독재자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를 독재자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3.15 부정선거의 책임 소재, 그리고 당시 4.19 혁명을 일으켰던 국민들의 정서를 안다면 지금 국민들의 시각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온 발자취를 안다면 그 오해가 풀릴 가능성은 더욱 큽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을 불편해하고 필사적으로 막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진실을 유통하고 과오들을 부풀려 퍼뜨립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물론 인재 등용에 실패하였고 그들에게 눈가림 당한 채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기분과 자유당의 말만 믿고 부정선거에 한가하여 일어난 국민들을 공산당의 책동에 의한 반란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휴전이 채 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때였고 소련이 북한의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던 그때 자칫 방심하면 제2의 6.25가 일어날 수도, 간첩과 지하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기분과 자유당이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공만 있는 대통령도 과만 있는 대통령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위인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승만 대통령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모든 공은 덮어버리고 과만 크게 부풀리면서까지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후 하와이로 향합니다. 대통령을 몇 번이나 했었던 그이지만 부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귀국을 금지당하고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쓸쓸하게 마감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성경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4.19는 이승만 대통령이 닦은 민주주의 기틀과 교육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4.19는 반체제, 반대한민국 운동이 아닌 부정에 대한 항거였으며 건국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을 계몽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교육하지 않았다면 4.19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국민들의 뒤에는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죠. 4.19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정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성경책 한 권,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의 김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